이전에 나눠드렸던 적과전 종합이론 방식 문제 7페이지짜리. 그래서 안 풀어본 게, 이제 이거 설명드린 거 다 풀으셨을 거고요. 안 풀어본 건 어떤 거냐면, 페이지, 이 적과 후에 3쪽 문제 있는데요. 지금, 착화피하고 가을동상이거든요. 어차피 가을동상이랑 착화피랑 같은 개념이니까. 여기는 지금 착화피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4쪽 보시겠습니까? 4쪽 한번 보시면. 이제 적과 후입니다. 개념 잠깐만 잡고 갈게요. 적과 후에는 후에 이렇게 할까요? 후에 지급되는 보험금. 이제 얘는 하나죠. 과실이 이제 적과가 됐으니까, 키울 과실이 정해졌으니까 지금부터 너를 과실이라고 불러줄게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으니까 걔네들이 떨어지면 과일이 떨어졌으니까 낙과, 걔들이 달려있으면 나무에 붙어있으니까 착과라고 하는 거죠. 적과 전에는 얘네들을 착과다 낙과다라고 부르지 않죠. 왜? 어떤 걸 키울지를 모를 거니까. 그냥 어린 유과나 꽃눈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적과의 개념 기억하시죠? 적과,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적 수확을 위해서 알맞은 양의 과실만을 남기고 나머지 과실을 나무에서 따버리는 거예요. 따버린다 그러면 키울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따버렸으니까 키울 과실이 이제 적과가 되고 난 후죠. 적과를 했으니까, 키울 과실 정했으니까 적과가 됐다는 얘기죠. 이때는 이제 뭘 보험금을 쓰냐면, 과실이 이제 손해를 입었다. 손해 입었다 그러면 어떤 손해예요? 달려있는 과일이 있는데 착과가, 즉 우박이 오게 되면 때려버리잖아요. 적과 전에 우박 오면 어린 과실이 처맞죠. 적과 후에는 과일이란 말이야. 이만큼 커 있어, 이제. 그때 우박이 오면 얘네들이 상처를 입고 붙어 있어도 안 떨어진 경우도 있을 거고, 워낙 또 탁구공만 놈이 오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달려있다 그러면 착과인데 착과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어. 붙어 있는데 우박으로 상처 입었으면 착과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를 할 거고요. 또 가을동상이다 그러면 용어의 정의 기억하시죠? 잎과 과실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다. 그리고 얼은 흔적을 확인해야만이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은 낙과가 되질 않고 붙어 있단 말이에요. 동상 입어가지고. 걔네들은 뭐예요? 달려 있으니까 착과고, 그걸로 동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까 피해 과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실이 손해를 입은 것은 뭐다?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태풍으로 과일이 떨어지면 또 떨어졌는데 상처를 입었다. 떨어졌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만큼 커가지고 수학기 때 떨어지면 이만큼 커가지고 떨어졌는데 풀숲에 착 떨어졌다. 근데 우리가 조사를, 낙과를 100개를 갖고 조사를 합니다. 떨어진 과실이 전체를 센다고 했잖아요. 낙과 피해 조사할 때는 전체의 낙과수를 조사한다고 했죠. 전체 낙과수를 조사할 때는 과수원 전체에 있는 떨어진 과실을 조사한다고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요. 거대 재해, 즉 태풍이라든가 재해가 엄청나게 많을 때는 일부 표본을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표본. 그죠? 그래서 표본을 갖고 정해서 거기에 있는 한 주당 각각의 표본주의 수간에 떨어진 낙과 과일의 개수를 전부 다 세서 표본주 수로 다 나누게 되면 평균 한 주당 몇 개가 떨어진지를 알게 되고, 거기에 조사 대상 나무수, 뭘 조사한다고요? 낙과 개수를 조사하는 나무수, 조사를 해야 될 나무수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 곱하게 되면 총 낙과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떨어진 게 1000개 정도 떨어졌다면 그 중에 무작위로 100개를 추출해 가지고 싹 까봅니다. 싹 깠더니 얘는 피해가 없거나 아주 경미해, 현미경으로 찾아야 피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웃고 한 얘기지만 다 기억해 하셔야 돼요. 정상이 뭐라고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이라고요. 피해가 없거나 그 피해가 경미하다는 얘기겠죠. 경미한 과실은. 그게 정상 과실이에요. 그럼 피해가 없으니까 피해로 인정하는 개수는 몇으로 주면 준다? 0이다. 피해가 없으니까 0이죠, 당연히. 이것을 하나 싹 까봤더니 상처가 좀 났어. 근데 시장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격이 절반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그쵸? 이게 50% 피해가라고요. 피해가, 50% 피해가 뭐다? 시장의 출하 시에 가격이
절반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을 50%. 또 이거 싹 보니까 상체는 좀 큰데 그런다고 해서 못 먹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 팔기는 곤란하나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시장 출하는 곤란하나 가공용의 용도로 사용되는 품질의 과실을 80%는 피해가라 해요. 이거는 80%로 가. 100% 피해가는 거예요. 100% 피해가는 쓱 보니까는 얘는 시장 출하도 안 돼. 가공용도 안 돼. 그러면 어째? 폐액이다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용도 안 되고 가공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는 품질의 과실을 우리는 100%인 피해가라고. 100%인 피해가는 우리가 피해 인정개수를 몇 프로로 해준다고요? 몇으로? 1이죠. 당연히 100%니까 1이잖아요. 80%는 인정개수가 몇? 그죠? 개수니까 0.8. 50%는 0.5. 그죠? 정상은 없으니까 0입니다. 그런 식으로 달려있는 과실, 낙과 과실입니다. 근데 얘는 뭐예요? 착과니까. 착과 피해 조사는 착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과실손해에 해당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착과 피해 나왔으니까 착과 피해를 어떻게 조사해요?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가 몇 주입니까? 착과 피해는. 이 착과 피해는 조사 시기가 중요해요. 어차피 달려있는 과실을 따야 되잖아요. 따야 되기 때문에 수확 직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계약자들이 나 언제 수확해 나 그러면 5일이나 10일 전에 연락 와요. 나 며칠 날 뭐 10월 25일 날 하네.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한 10월 23일이나 24일 그 정도에 한번 갈게요. 그렇게 해서 표본주를 정하는데 이때 표본주는 몇 주나 품종당 몇 주? 한 주. 그죠? 농지당 몇 주? 3주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제 따는 거예요. 이게 한 품종이 있다. 이 집에. 사과가 신고만, 사과가 홍옥만 있다. 그럼 표본주 몇 주? 3주입니다. 홍옥만 3주 하시면 돼요. 한 품종이니까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아니라 최소한 농지당 3주는 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품종이 4품종이 있다. 그러면 몇 주? 4주입니다. 품종별로 한 주씩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품종 만족, 과수원이나 농지 만족입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따가지고 그놈을 따서 이제 이것도 정상 50, 80, 100%싹 분류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착각해 있어요, 손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실이니까 얘가 달려있는 과실이 떨어진다. 과실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낙과 피해도 발생하겠다. 그렇죠? 아까 떨어진 거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통해서 낙과수 개수를 알고 그 낙과수 중에서 무작위로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피해 구성을 해본다. 정상 50, 80, 100%로 이렇게 해보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적과 후에는 보상하는 제가 7종 보험이잖아요. 7종. 7종이잖아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7종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태풍이다, 강풍이다 그러게 되면 어떤 피해가 또 발생되겠어요? 그렇죠. 나무 피해가 발생합니다. 나무, 절단, 토동, 매몰, 누실, 침수 해가지고 나무도 어떻게 피해가 양상이 이제 2개 이 피해로 이제 구분되죠. 과일적으로만 산다한다면 나무가 죽어버리거나 소화기 불가능한 나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침수가 되는 나무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무 피해는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낙엽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게 되면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낙엽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파리가 떨어집니다. 어떤 거 올 때?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오거나 지진, 집중, 뭐요? 낙과하고 똑같은 재해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전산에서는 낙엽 인정 피해로 인해서 낙과수 개수로 산정을 하긴 합니다. 그건 그냥 어쨌든 태풍이 오거나 강풍이 오거나 지진,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화재가 오게 되면 단감, 떫은감 가서는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나무도 절단 나고 과일도 떨어지지만 이파리도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낙엽 피해도 발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크게 피해 유형은 착과, 낙과, 나무가 맞습니다. 근데 이때 낙과 때 단감, 떫은감은 낙엽 피해도 같이 발생돼요. 자, 그러면 태풍으로 인해서 단감과 손해,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유형 모두 쓰시오. 그럼 어떤 피해가 있어요? 낙과, 나무, 낙엽, 땡큐입니다. 그렇죠? 단감과 손해. 사과과선에서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유형을 모두 쓰시오. 그러면 낙과, 나무, 땡큐입니다.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착과 피해는 조사에서 어떻게 조사한다고요? 감수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착과 피해 유형은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 우박에 해당되는 세 가지의 재해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줄어드는 과실 수는 도대체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내가 조사했을 때, 그때 사고가 났을 때, 그죠? 즉 일소 피해가 있었을 때, 우박이 피해가 왔었을 때, 가을 동상이가 왔었을 때, 그때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보험 사고가. 그래서 사고 당시에 뭘 조사하니까 착과 몇 개가 달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착과수. 곱하기 착과수를 전부 다 셌으면 이제는 몇 개만. 표본주를 세 주를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품종별로 한 주, 논지당 세 주 이상. 그래서 거기를 다 따버리라고 그러죠. 따버리라고. 따가지고 정상 50%, 80%로 구분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달려있는 과실에 피해가 어느 식으로 피해가 있는지 보는 거죠. 구성이 됐는지 50%짜리 몇 개고 80%짜리 몇 개고 이렇게 피해 구성량. 마이너스 XA.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예요. 자, 이 XA는 뭐냐? 자, 이번에 사고당 착과수를 조사해 보니까 10,000개가 있더라. 이 사고당 착과수도 길게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착과 피해를 줘봤어요. 표본주를 세 주를 정하고 정상 50%, 80% 해봤어요. 그러면 이때 딱 따봤단 말이야. 땄더니 이 피해가 몇 프로 나냐면 정상이 뭐 100개, 그 다음에 50%형이 10개, 80%형이 10개, 100%형이 메라 모르겠다. 뭐 30개 해보죠. 뭐 나도 모르니까. 그럼 몇 개 나옵니까? 150개 나오네요. 150개. 그쵸? 150개. 자, 그러면 이 집은 지금 달려있는 과실은 총 150개 나왔고, 이 50%쯤 피해과는 또 80%인 피해과는 100%인 피해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죠. 이 지금 피해 중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과실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시장에 출하해서 가격이 절반 정도 하락되는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니까 몇 프로 나옵니까? 요게 5개죠. 50% 곱하기, 10개 곱하기 0.5니까. 그죠? 그 다음에 10개 곱하기 0.8 하면 8개. 예, 플러스죠. 예, 8개. 100%는 피해 인정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30개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몇 개예요? 43개. 여기 전체는 몇 개예요? 150개. 몇 프로입니까? 이제 계산이 안 갔어요. 0.2866. 보통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출제자는 6666 쭉 나오면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출제자는 뭐냐면 이 각각의 피해 구성률은 율 했으니까 퍼센트죠. 율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세점 반올림 하라는 얘기 아니라 퍼센트로 환산한 다음에 반올림 하라는 얘기잖아요. 얘는 지금 얘는 뭐예요? 지수잖아요. 차원이 없어. 단위가 없다고요. 무차원수라고요. 그래서 얘는 0.2866이니까 퍼센트로 하면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100 하니까 뒤에 빠꾸라기 2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8.666%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소수점 하나, 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랬으니까 28. 네, 그렇죠. 28.67%입니다. 라고 하면 답이에요. 정답.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봐볼게요. 이 앞전에 이 착과 피해가 오기 전에 또 다른 착과 피해가 왔어요. 또는 이 집이 단강가손이어서 이 착과 피해가 오기 전에 이 전 사고로 예를 들어서 낙엽 피해가 왔어요. 그래서 인정 피해율이, 이제 이건 기사고죠. 인정 피해율이 해보니까 10%가 나왔어. 산출해보니까. 그럼 이 낙엽으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 10%는 손해 입었다라고 한 거예요. 감수, 수확이 줄었다고 해줬어, 이미.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이 하나에 달려있는 과실 중에서 기본적으로 이게 100%짜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니까 통째로 하면. 그러면 10%를 피해로 인정해줬어. 그래서 수확이 줄어든 걸로 과일이 없는 걸로 산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없은 거예요? 요거 지금 10%, 요거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그럼 실제로 달려있어도, 얘가 하나 달려있어도, 이렇게 달려있어도 몇 프로만 달려있는 거예요? 90%만 달려있는 거예요. 요게 맥스예요. 기사고. 보험회사는 그러면 이때 차카피해 조사할 때는 이걸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피해 있는 놈이 없는 거 다 몰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산출하는 거 여기 보고 이번에 차카피해가 왔다 싹 보니까 앞전에 10%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이건 시장 내겠네? 이건 이건 그 가공용이네? 이렇게 판단만 해요. 근데 그 판단할 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이게 같이 포함되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산출된 이 값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차가피해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번에 28.67인데 이 앞전 사고 10% 빼고 난 나머지. 그러면은 뭐예요? 지금 이때 사고 때 났을 때의 피해율이 최고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차가피해에 나온 차가피해가 최고 피해예요. 그렇죠? 가장 큰 피해죠. 물론 마지막 차가피해가 최고 피해율이 아니게끔 문제도 줄 수 있어요. 앞전 차가피해는 최고 50%고 그 이후에 차가피해는 48% 줄 수도 있어. 그럼 48%가 아니라 50%거든. 제일 큰 값.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 과일이 달려있다면 앞전에 10% 피해도 이미 피해를 입었지만 과일은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피해를 입었지만. 그죠? 과일이 나무가 쭉 달려있으면 과일이 다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과일이 다 달려있다고요. 이렇게. 달려있어. 달려있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 달려있는 것은 낙엽으로 인해서 기사고 때 낙엽으로 인해서 인정돼 가지고 10%씩은 다 달려있어. 안 떨어졌어. 지금 그대로 있는데 10%씩은 다 수확이 줄어들었다고 감수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대로 있어. 과일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다고요. 착과는 뭐예요? 용어 이전에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잖아요. 달려있는 게 피해 입었잖아요. 안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 과일이냐고 볼 수는 없겠죠. 전부 다 10%씩이 피해를 입은 과실들이 달려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산출해보니까 평균 28% 나왔다면 이 28% 속에는 앞전에 이 피해 10%도 포함된 28%라는 얘기예요. 그거 뺀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되는데. 간단한 건데. 네, 됐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낙과. 자, 그 다음에 사고당시 착과수 좀 이따 해드릴게요. 사고당시 착과수 지금 하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고당시 착과수. 사고당시 착과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알죠? 적과 후 착과수 조사 하시는 방법 알죠? 제일 먼저 뭐예요?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그죠? 실제 결과 주수, 그 다음에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수학 불능 주수를 뺀 나머지 뭘 조사한다고? 착과를 조사해야 될 나무의 수입니다. 그쵸? 그게 조사하는 수.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는 거 똑같아요. 조사 대상수를 산정하고 그 조사 대상수에 해당되는 표본주를 산정하고 그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달려있는 나무에 달려있는 과일의 개수를 전부 다 세버린 게 적과 후 착과수였잖아요. 이렇게 조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산식에 의한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둘 중에 골라서 나와요. 출제는 골라서. 자, 그러면 산식에 의한 방법입니다. 산식에 의한 방법은 이 과수원에 가장 정확하게 달려있는 과실을 개수를 조사한 때가 언제라고 보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과일에 달려있는 시기를 언제라고 보냐면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한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적과하고 난 후에 달려있는 과실 있죠. 착과수 일단 거기서부터 빼나가는 거지. 그 이후에 조사하고 났는데 이때가 이제 날짜를 써드릴까요? 6월 30일 날 적과후 착과조사에서 달려있는 과실이 있는데 라는 거죠. 했는데 그 이후로 7월 5일 날 태풍이 와가지고 과일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여기를 뭐라 하냐면
기, 같은 날 말고, 이번 사고 말고, 기, 총 낙과수. 죄송합니다. 총 낙과수. 네. 총 낙과수, 뭐, 낙과 과실수? 뭐, 같은 거니까. 떨어진 과실수. 그러니까, 오늘 조사에서 떨어진 것도 다 포함시켜야 돼. 오늘 조사한 것도.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면, 총 나무 피해 과실수. 또 거기다 뭘 뺐냐면, 오늘 조사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거 수학해버렸는데? 뭐예요? 총 기수학 과실수. 빼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조사할 때예요. 조사 당시니까. 사고 당시에 과손에 달려있는 과실 개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낙과수는 앞에 조건을 보고 다 찾아내시면 돼요. 근데 주의할 점. 낙과수는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낙과수 할 때는 총, 낙과피해 감소할 수가 어떻게 해요? 총 낙과수 곱하기 낙피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사과 배인 경우에는 1.07이잖아요. 만약에 사과다. 사과배다. 그러면 곱하기 1.07이고요. 단감, 떫은감이다. 그러면 이거 적용 안 하고. 그렇죠? 아시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낙과수로 세느냐라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여기에 산출된 이 값이냐. 여기에 산출된 이 값은 뭐예요? 감수 과실수잖아요. 감수. 수학이 줄어든 과실수. 그죠? 뭘로 인해서? 이 낙과가 됨으로 인해서 보상하는 제로 낙과가 돼서 수학이 줄어든 과실수. 감수. 그러면 이 낙과수는 어디까지냐면 총 낙과수. 여기 있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거. 여기 산출하지 마세요. 여기. 얘는 전수조사니까 이렇게 했죠. 총 낙과수가 1000개이다 하면 1000개부터 이렇게 출발하시면 돼. 근데 여기 산출했더니 여기가 납피 구성률이 100%고 맥스가 없어요. 기사고가 없어. 그 다음에 사과야. 그러면 1070개가 되죠. 그쵸? 사과면. 얘를 쓰란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달려있는 과실이 없어진 개수를 쓰란 얘기잖아요. 이 낙과란 건 뭐예요? 원래 착과였잖아요. 낙과의 용어의 정의가 뭐예요? 나무에서 떨어진 과실이니까 원래 나무에 붙어있던 놈이 떨어졌으니까 그것만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럼 몇 개예요? 1000개를 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산출된 값만 여기다 갖다 들다 오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무 피해입니다. 나무 피해 과실수예요. 그러면 나무 피해 과실수는 특히 또 두 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나무 피해는 첫 번째는 나무가 죽었을 때. 자, 태풍으로 칠종재해서 나무를 죽일 수도 있죠. 절단되고 도복될 수 있잖아요. 태풍 오면. 그렇으니까 고사되거나 또는 수확이 불가능한 나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확 불능주수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거 있죠. 요 나무는 자, 얘가 절단 고사됐어. 요거는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이 다 많이 달려있는데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 조사해 보니까 그 쓰러진 놈 달린 과실을 갖다 개수를 조사하는 것이 무리야. 왜냐하면 쓰러지면서 또 물에 쓰느려고 하고 있으면 개수가 안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태풍으로 피해를 안 입은 나무 정도 수준으로 보상해드리면 어쩔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태풍으로 피해를 안 입은 나무 그 정도로만 수준을 인정해드리면 어쩔까요? 라고 약속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업무 방법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뭐예요? 수압, 주수입 곱하기 피해 안 입었다는 피해. 이게 절단되거나 수확 불능이 안 된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피해를 안 입은 나무라고 그래요. 무피해. 그죠? 피해 안 입은 나무. 한 주당. 왜냐면 여기 주수는 남아있으니까. 한 주당 평균 착과수만큼 우리가 보상해 드릴게요. 개수로.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고사주수가 10주, 수학불능주수가 5주다. 근데 무피해 나무 조사를 해서 출제자가 줬고는 게 일주당 평균 착과수가 100개라더라. 그죠? 그럼 몇 개예요? 1500개죠. 10 플러스 5 하니까 15주고
한 주당 평균 피해 안 입은 놈이 몇 개 달렸다고. 얘는 피해 입은 놈은 우리는 몰라. 왜냐면 쓰러져고 막 떨어져 나가, 과일이 떨어져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피해 안 입은 놈 수준으로 보상해드리랍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몇 개예요? 1,500개가 달려있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달려있던 것이 없어졌죠. 섰다가 들어놓아버렸으니까 없어진 거죠. 그쵸? 그래서 착과수에서 빼는 거예요. 지금 사고당 원래 착과수 달려있는 거 착과수 착과수에서 빼는 거예요. 그쵸? 적과수 착과수 달려있는 과실을 개수했는데 얘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거기에 달려있는 100개, 평균 100개가 안 달린 걸로 되죠. 그쵸? 그러잖아요. 그 개수만큼이에요. 그거 여기다 빼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해요? 이제 감수과수할 때는 여기 있는 거 100% 다 피해로 인정해준다 했잖아요. 100. 그래서 1이죠, 1. 근데 감수과수 뭐냐면 중복보상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이전에 혹시 여기에 낙엽 피해율이 10% 있었다면 그건 이미 보상해줬으니까. 왜냐면 그걸 보상 안 해주면 그거 10%다 이거 100%는 110%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110% 초과로 보상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기존 거 맥스에 뺀다는 얘기죠. 되셨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산출된 값? 여기까지 산출된 값. 이쪽 1 여기까지 산출된 값만 여기다가 지금 나무표 과실에다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여기 맥스가 만약에 30% 있다 그러면은 여기 1,500개에 아주 귀찮으니까 10개라 해봐요, 그냥. 그러면 1,000개죠. 1,000개에 100%게 1,000개. 1,000개가 그대로 온다고, 여기에. 근데 맥스가 만약에 30% 있다. 그럼 여기는 답은 700개겠죠. 700개가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700개는 감수 과실수예요. 감수, 수학이 줄어든 과실수고, 여기는 피해 입은 과실수예요. 피해 입은 과실수. 피해는 몇 개 입었어요? 여기 1,000개 입었잖아요. 피해를. 그렇죠? 항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얘가 침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침수. 침수됐어요. 그러면 이 침수가 입었으면은 얘는 침수 주수를 먼저 조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뭘 조사하냐면 침수가 입은 나무를 표본으로 정하고, 여기는 안 나왔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뒤에 산식만 나와 있어요. 상상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자, 내가 저가 후에 갔더니 이 집이 집중호우로 제가 경남 밀양에 갔더니 잠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잠긴 것도 순간이요. 딱 보면은 흙이 여기까지 묻어 있어.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아래는 침수된 과실, 여기 위에는 정상 과실이잖아. 이상 없는 과실이 달려있는 거 착과수. 쉽게 말하면 여 아래는 낙과수 개념, 이 위는 착과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 침수가 물에 잠기면 가위 다 떨어져 본답니다. 물에 잠겼다 빼버리면. 그럼 여기 위에 지금 괜찮잖아요. 그럼 보상 안 하지, 괜찮으니까. 침수 피해를 안 입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침수가 되게 되면 먼저 표본으로 침수나무를 표본주가 몇 주인지를 정해요. 전체 침수 주수로 산정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먼저 구합니다. 침수나무 한 주당,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를 구해요. 여기에서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 잘 보시면 이 착과수는 침수된 것과 플러스 미침수된 것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수나무에 달려있는 그냥 착과수예요. 침수된 건 아니고, 이 말이죠. 자,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찼단 말이에요. 물이 여기까지 딱 찼을 때 여기 전체의 착과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평균 착과수가. 근데 보험회사는 어디까지만 책임진다고요? 이것만 책임질 거니까, 이것만. 근데 피임수가 100주가 됐으면 평균 한 나무당 몇 개씩이나 평균적으로 침수가 됐냐, 그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에 보험회사는 이 부분이 평균 한 주당 몇 개씩이나 침수가 됐니?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평균 몇 개씩이나 됐겠냐, 평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다. 뭘 곱해주면? 침수율을 곱해주면. 그 말이죠. 곱하기 침수율을 곱하면 한 주당,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된 과일이 몇 개인지, 침수되고 달려있는 과실 있죠.
침수 착과수가 나와요. 침수 착과수. 여기는 뭐예요? 그냥 착과수죠. 침수 나무에, 이 나무에 달려있는 이 과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침수위로 해서 침수 주수에다가 거박이 침수나 밀주당 평균 침수는 뭐예요? 여기 달려있는 전체의 착과수에다가 뭘 곱한다고? 침수위를 곱해주면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가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큼 여기 달린 과실만큼은 과일이 떨어지고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나온 이 값이 나무피해 과실수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 이걸 어떻게 산정하냐면 침수 피해는 침수 주수 곱하기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입니다. 침수가 된 착과수만큼 보험사가 책임질 거예요. 그럼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알기 위해서는 침수나무 일주당 전체 침수나무에 달려있는 총 착과수를 알고 거기다가 침수율을 때려 곱하면 이 값이 나온다고요. 그것만 없어지겠죠, 과일이. 그것만 달려있는 과실에서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빼는 거예요. 아까, 나무피해 과실수에. 근데, 감수 과실수는 여기다가 뭐 한다고요? 100% 인정. 평균 침수 착과수 100% 인정, 손해로 인정. 100%죠. 착과가 안 됐죠, 이제. 착과에서 떨어져 나간 걸로 해줬잖아요. 100%니까. 떨어져 나간 걸로 해줬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맥스A.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뭐다? 여기는 감수, 수확이 줄어든 과실수예요. 우리는 감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해 입은 것이 필요하다고요. 피해 입은 거. 그 피해 입은 것을 통째로 요걸 왜 빼냐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착과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싶다고요? 사고 당시 착과수를 알고 싶다고. 사고 당시 착과수. 지금 사고 당시에 착과수를 알고 싶잖아요. 착과수. 착과수 알려면 뭐예요? 얘는 착과수 아닌 거 빼면 되잖아요. 얘 착과수 아니잖아요. 100% 인정해줬으니까. 됐죠? 이렇게 나무 두 가지고. 나머지 기수학은 조건 줄 겁니다. 기수학 과실은. 조건, 기수학 과실수는 200개이다. 그럼 거기다 마지막 200 빼시고. 난 나머지예요. 사고 당시 착과수가 뭐라고요?